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김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포노 앰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좀 배경이 바뀌었죠. 네, 저희가 좀 시스템의 위치를 좀 옮겼습니다. 창가로. 네, 빛도 좀 들어오고 저희가 보기에도 좀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 훨씬 더 좀 상쾌하고 맑은 기분이에요. 네, 오늘은 일렉트로 꼼파니에라는 이 포노 앰프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앞서서 포노단이라는 무엇인가, 포노 앰프란 무엇인가. 김편님은 LP 처음 들을 때 오디오에 포노단이 있었죠. 포노단이 내장돼 있었죠. 무조건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오디오를 내 돈 주고 산 거는 91년 첫 월급 받고 났었는데, 네. 그때 인켈 컴포넌트를 샀거든. 저랑 그러니까 스피커까지 똑같네요. 있는 거. 네. 근데 거기 프리앰프인데 네. 그 안에 이제 포노단이 들어있는 거지. 그때는 네. 아예 턴테이블도 그냥 무조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없을 수가 없는 거지. 맞아요. 저는 미니 컴포넌트였는데도 포노단이 내장돼 있었습니다. 그렇지. 네, 옛날에 막 강수지가 선전하던 그 인켈 미니 컴포넌트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턴테이블만 따로 사가지고 나중에 연결해서 LP를 들었었어요. 90년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인켈 좀 얘기가 좀 벗어나긴 하는데, 네. 그 조선 초기에 그 시조 중에 저런 게 있지. 네. 인걸은 어디 가고, 인켈은 어디 가고.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런 오디오 덕분에 사실 이 오디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소리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커다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사실 포노단, 예전에는 이렇게 포노단이 앰프에 다 내장돼 있었어요. 그리고 하이엔드 오디오로 가서도 프리앰프에 포노단이 내장된 경우가 많아요. 예전 뭐 명기로 일컬어지는 뭐 스펙트럴 프리앰프, 그리고 마크 레빈슨 뭐 ML 시리즈, 그 이후에 뭐 넘버 26SL 뭐 이런 프리앰프에 내장된 포노 앰프가 상당히 그 고평가를 받았고, 예전에는 프리앰프의 어떤 그 성능의 기준을 삼을 때 포노단의 성능을 그 기준으로 많이 삼았었어요. 사실 그 정도로 그때는 이제 LP가 주류의 소스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랬었죠. 그러다 이제 80년대 후반서부터 네. 이제 CD 플레이어가 득세를 하면서 점차 이제 LP 들려면 따로 사라, 포노 앰프를. 네네. 이렇게 그렇죠. 괄시를 받게 됐지. 네. 근데 따로 구입하게 되면은 이게 웬만한 프리앰프 값 정도 되는 것도 많고, 상당히 좀 비싸졌고, LP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추가로 비용을 들여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되긴 했는데, 또 이후에 계속해서 그 LP를 듣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포노 앰프들이 계속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포노 앰프,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제 일반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의 포노 앰프인데, 포노 앰프를 크게 이렇게 나눠서 보면 진공관 포노 앰프가 있고 이런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이 있죠. 김편님, 그러면은 요즘에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 포노 앰프 중에서 뭔가를 고르고 싶다, 구입하고 싶다, 그럴 때 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선택 기준이랄까요? 그러니까 포노 앰프의 본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선택지가 좁혀질 것 같아. 일단 포노 앰프는 기본적으로 MM 신호는 100배 보통, 네. 그리고 MC 신호는 1000배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증폭하는 그렇죠. 그 앰프잖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MM 카트리지 신호가 보통 5mV고, 네. 그리고 MC 카트리지가 0.5mV란 말이야. 네. 이거를 프리앰프 입력 감도라고 그러지. 네. 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0.5V 기준으로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이 0.5V에 맞추려면은 5mV는 100배를 해야 되고, 네. 0.5mV는 1000배를 해야지 0.5V 딱 아우가 맞거든. 그렇죠. 네.
근데 100배, 1000배 하다 보면은 가장 문제되는 게 뭐겠어? 노이즈라고. 네. 노이즈도 같이 증폭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SMB가 정말 좋은 네. 일단 스펙을 본다면은 나 같은 경우는 SMB를 먼저 볼 것이고 네. 그리고 진공관 앰프는 또 유리한 점이 뭐냐면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플레이트 전압이 높기 때문에 네. 공급 전압이 한 400V 막 되고 근데 이제 이 솔리드 트랜지스터 앰플은 보통 한 50에서 70 그 OP 앰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거기 때문에 좀 더 SMB에서는 진공관 앰프가 유리한 건 맞아. 네. 하지만은 지금 요즘 트렌드는 역시 이 포노 앰프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진공관은 MC단을 선택을 할 경우 네. 승합 트랜스라든지 아니면 헤드 앰프를 선택을 해야 되는 네. 어떤 좀 더 딥하게 네.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솔리드는 그냥 한 방에 그걸 다 해결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일단 좀 유리점이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코난이 물어본 걸 내가 너무 삥 돌렸었는데 네. 어차피 MC 네. 두 개를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죠. 기준점은 네. 거기서 일단 출발이 돼야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MC만 쓴다고 해서 MC만 되는 거 네.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치? 또 MM이 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MC 입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최소 좀 입력 단수가 많아질수록 좋은 것 같아. 여러 조를 또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것들도 있죠. 그렇지. 뭐 출력단이 뭐 2개 있는 경우도 좀 좋아요. 좋지. 네. 그러니까 밸런스냐 또 네. RCA냐 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풍부한 게 네. 다다익선이겠지. 네. 그리고 MC를 활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MC마다 스펙이 다 다르잖아요. 출력 전압도 다르고 내부 임피던스 다르고 추천하는 그 포노 앰프에 대한 그 로딩 임피던스 값도 다르고 그러니까 MC 쪽에서는 일단은 개인 값을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로딩 임피던스 값도 다양하게 좀 지원해주면 카트리지를 뭐를 선택하든 중간에 뭘 바꾸든 계속 다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들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욕심을 내면은 네. 리아 커브뿐만이 아니라, 네. 그지? 예전에 나왔던 뭐 그렇죠. 데카나 콜롬비아 그런 이제 그 고역 주파수하고 네. 이 저역 턴오버 주파수를 그렇죠. 이렇게 감세 다시 이제 이거 이퀄라이징이라고 그러지? 이퀄라이징 할 수 그렇죠. 있으면은 네. 멀티 이퀄라이징을 하면은 더 상급기라고 할 수가 있지. 네. 그 얘기는 뭐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예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RIAA 지금도 있는 미국 뭐 음반산업협회 그쪽에서 1900 중반 1960년대 70년대 뭐 그때쯤 50년대 예, 50년대 그때 이제 제정한 그 평균 아주 그들이 그 기준을 잡은 그 어떤 이퀄라이징 그 규격인데 그거 그 기준이 잡히기 이전에 이제 레코드사마다 각각 따로따로 그 커브 값을 정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저것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 서브소닉 필터.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LP를 틀었는데 저역 쪽, 아주 초저역 쪽이 이제 스피커로 이제 증폭이 돼서 나와서 우퍼가 막 울렁울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귀로 이렇게 들리는 부분은 아닌데 상당히 그걸 알게 되면 좀 굉장히 거북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이쪽 이제 스피커에서 이제 초저역 미만 쪽이 막 나오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그 포노앰프에서 서브소닉 필터를 걸어주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그 설계에 좀 집어넣은 그런 포노앰프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포노앰프로 좀 넘어가죠. 일단 이 제품은 노르웨이의 국보급 브랜드입니다. 일렉트로 콤파니에라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에서 나온 포노앰프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성계를 뭐 보기 전에 이 일렉트로 콤파니에는 뭐 노르웨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노르웨이 하이파이 브랜드고요. 저는 예전에 일렉트로 콤파니에를 이전 이렇게 뭐 그 앞에 그런 아크릴 패널 쓰기 이전
제품부터 좀 들어왔었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외관은 그때는 막 디자인이 좀 구렸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A 클래스 A 파워 앰프를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노르웨이의 그 일렉트로 콤파니에가 상당히 그 하이파이 쪽에서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들을 깊게 해온 브랜드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핀란드에 템페레 공대가 있는데 공대에 마티 오탈라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이제 TIM, 트랜지언트 인터모듈레이션, 예, 그거에 관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일렉트로 콤파니에가 자사의 앰프에 설계를 이제 해가지고 내놓은 앰프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오탈라 네, 앰프라고 불렀죠. 오탈라 앰프라고. 그리고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예전에는 마이클 잭슨의 뭐 데인저러스나 뭐 이런 앨범들 보면 뒤쪽에 맞아. 일렉트로 콤파니의 그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뭐냐면은 그 데인저러스 그 앨범 녹음할 때 뭐 모니터링 이런 용도로 그걸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갖고 테크니컬 땡스 투 해하고서 네, 일렉트로 콤파니에 딱 네. 돼 있지. 네. 그래갖고 나도 지금 한 4년째 일렉트로 콤파니의 파워 앰프를 쓰고 있잖아. 아, 그쵸. 250R 네, 쓰고 계시죠. 사실 그거를 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마이클 잭슨 엔지니어가 네. 그 일화가 되게 재밌잖아. 재밌죠. 그게 네. 큰 이 감성을 좀 자극을 한 네, 거 있고, 그다음에 아까 코나이 말한 TIM 그 인터모듈레이션 에러가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앰프 스피드가 빠르다는 거거든. 그렇죠. 거기서 오는 어떤 기술적 확신. 네.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일렉트로 콤파니의 AW250R을 네. 지금 선택을 했고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 네. 그리고 2옴 출력까지 딱 공개가 돼 있을 만큼 네. 이 완전 선형적인 네. 그런 출력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2옴까지 밝히는 앰프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일렉트로 콤파니의 폰앰프 ECP2 MK2를 들여오면서 리뷰용으로 들여오면서 소위 말하는 그 깔맞춤 네. 디자인이 일단 패밀리 룩이 되잖아. 그렇죠. 여기다 이제 프리앰프까지 있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네. 참 재미있게 네. 기대를 갖고서 좀 들어본 것 같아. 네. 일단은 MM 혹은 MC 카트리지 모두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 들어가죠. 입력이 RCA 한 조 있고 출력이 두 조가 되죠. RCA 한 조, XLR 또 한 조 되고 출력단 쪽에 이제 또 밸런스 설계고 그리고 모두 이제 디스크리트 소자를 사용한 그런 설계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DC 커플드 방식이더라고요.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소자 하나를 아주 그 오차 범위가 작게 그 설계 그 선별을 해가지고 모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MM과 뭐 MC 그리고 MC의 개인 그리고 로딩 임피던스 굉장히 다양하게 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사진으로 나갈 텐데 요 뒤에 보시면은 딥 스위치가 각 좌우 채널별로 12개씩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아래로 내리면 온, 네. 위로 올리면 오프. 네. 그 조합 값으로 게인, 그다음에 부하 임피던스, 네. 부하 커패시턴스. 네. 이거를 정말 수백 가지로 그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좀 그걸 제가 요 스펙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게인은 그러니까 RCA 언밸런스 출력의 경우 39.8dB서부터 네. 71.4dB까지. 네. 그러니까 보통 40dB에서 60dB인데 이거는 좀 더 한 11dB 정도 더 넓게 그렇죠. 게인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밸런스 출력일 경우에는 45.8dB에서 네. 76.4dB. 네. 네. 그렇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출력의 그 저출력 MC 카트리지도 모두 대응하게끔 그렇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개인이 낮은 값은 당연히 MN 카트리지 했을 때 네. 조정을 하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출력 MC 카트리지 할 때는 게인을 높이면 되겠지.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재미난 게 부하 임피던스. 로딩 임피던스라고 그렇죠. 예, 로딩 임피던스를 무려 15옴에서 네. 47kΩ까지 네.
정말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한 30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매뉴얼 보면 그 표가 네. 쭉 나오거든. 네. 그리고 자기가 쓰는 카트리지에 지금 권장, 네. 부하 임피던스가 얼마인지 네. 그걸 찾아서 그 네. 딥 스위치 조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일반적으로 사실 로딩 임피던스는 일반적인 뭐 데논 103 뭐 이런 거 비롯해 가지고 아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출력 MC 카트리지에서 권장하는 로딩 임피던스는 대부분 100옴 정도? 100옴 왔다 갔다 그 정도거든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이 포노앰프는 10옴까지 지원을 해요. 그렇지. 예, 이건 진짜 초하이엔드 카트리지 몇몇 일부 카트리지에서만 이렇게 그 요구하는 임피던스인데 상당히 그런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렇지. 이게 부하 커패시턴스, 로딩 커패시턴스는 이 좀 예민한 사람만이 좀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네, 이 임피던스는 에너지감이라든지 섬세함에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 네, 그래갖고 통상 그 만약에 이제 카트리지 메이커에서 부하 임피던스를 얼마를 하라고 이제 추천을 하는데 그게 네. 없으면은 보통 5배에서 20배 네, 그 사이에서 조절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들어보면서 하면 되거든. 그렇죠. 그거 막 바꾼다고 고장 안 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선택지가 일단 넓으니까 네, 정말 다양한 카트리지에 대응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MM 카트리지 때 이 관건이 되는 로딩 커패시턴스는 네, 0에서 350 피코페런. 이것도 상당히 넓은 범위 안에서 네. 선택을 해서 커패시턴스 부하값을 조절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포노앰프가 사실 기능적으로는 그 뭐 아주 간단하게 만들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복잡하게 만들면 아주 복잡하게도 만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지금 풀 사이즈에 뭐 전반적인 MC 다 대응하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아까 그 다양한 조정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거 그런 점이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앞에 또 일렉트로 컴퍼니에 쓰시는 분들은 이런 패밀리룩 아주 멋있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그 포노앰프 테스트를 위해서 또 턴테이블을 또 공수해 왔습니다.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얘기 나누면서 또 음악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콩단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